네, 자 여러분 40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완성 교재 1강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완성 1강. 벌써 귀찮아요? 아니죠? 1강을 꺼내십시오.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원래 고3이 3개 반이었는데 이제 2개로 압축을 좀 했거든요. 2주 동안만.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은데 오늘 수업이 금요일 7시 반과 같고요. 그때는 요거보다 인원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한데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은요. 오늘 쌤한테 다음 주 바꿔오겠다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오세요 라고 했던 유형은 1강, 3강, 4강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난 목요일이랑 수요일에 선생님이 OT 했던 거 잠깐만 상기를 좀 시켜봅시다. 수능 완성은 어려운 지문 20% 정도, 쉬운 거 80% 정도. 그래서 오늘 풀 때도 1등급이 원래 잘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만점에서 한 마이너스 2개 정도? 요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완성 교재를 공부할 때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쌤이 했던 걸로 기억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재였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한 번만 다시 필기를 하겠습니다. 뭐 1강의 첫 페이지도 좋고요. 원하는 데다가 써주십시오. 수능 완성 교재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잡겠습니다. 소재. 근데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재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거 AI에 대한 글이지. 이거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글이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소재를 공부시킨다라는 건 쌤이 뭘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냐면 배경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소재만 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의 주제를 좀 정리하는 방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통 내신을 하다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우리 내신 공부할 때 어땠어? 맨 처음에 주제 먼저 잡고 그리고 본문을 외웠었잖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제 잡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아놓자고요. 이게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한테.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쌤이 강조했었고, 두 번째는요. 이 똑같은 지문은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했던 건 지문의 구조. 자, 선생님은 이걸 로직이라고 부르잖아. 쌤, 지문의 구조가 뭐였죠? 통념 나오면 뒤에 뭐 붙는다고요? 반박 나온다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 그런 로직들이 아마 자주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조와 로직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좀 뻔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찾을 거 아니야? 앞에 many people believe that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통념이겠지? 그럼 뒤에 뭐 있을지 아닐지 찾아볼 거야? 반박 있지 않을까 찾아볼 거야. 또 생각해보자. 옛날에로 첫 문장에 들어갔어. 그럼 뒤에 뭐 있진 않을까 찾아볼 거야? today 같은 말 있진 않을까 찾아볼 거잖아. 여기 이거 나왔네? 그럼 여기 뭐 있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의도 자체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당연히 지문의 독해 속도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속도가 높아진다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과 지문 안에서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이게 돼야 타임 어택이 가능한 거거든, 수능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가르칠 거라 별표를 하나 좀 쳐놨으면 좋겠고요. 지문의 구조, 소재까지 잡았다. 그럼 마지막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지. 선지, 구성의 논리였어. 자, 쌤이 여기서 선지를 구성하는 건 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속어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조금 더 머리 위에서 뛰어놀아보자. 내가 요 목표를 잡았어.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수특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뭐 먼저 쌓읍시다? 배경 지식 쌓읍시다. 주제를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지문에 뭘 공부합시다? 로직 공부합시다.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를 뭐 하는 걸 배웁시다.
구성해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마치 내가 수험생이 아닌 출제자가 된 것처럼 시선을 바꿔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틀렸거나 문제 풀 때 헷갈렸던 문제들 있잖아. 거기다 그냥 손만 들어주면 돼. 아시겠죠? 자, 1강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자, 1강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주장유지라 막 엄청 어려웠다는 없는데 까리한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손 드는 겁니다. 자, 1강에 1번. 틀렸다. 1번. 1번, 1번, 2번. 2번. 오, 맞네요. 알겠습니다. 3번. 4번. 아, 굿잡. 3강으로 후루룩 넘어가봐. 됐다. 자, 질문 받아볼게. 1번. 1번, 1번, 1번. 오케이. 2번.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3번. 3번, 3번, 3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4번은요? 4번 맞네요. 아, 오케이. 굿잡. 4번 나왔고요. 자, 5번은요? 5번도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강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려요. 자, 4강에 1번. 틀렸고 헷갈렸다. 오케이. 네, 확인했어요. 자, 2번이요. 3번. 4번. 5번. 5번. 네, 알겠습니다. 아, 쌤, 저 오늘 솔직히 말해서 못 풀었어요. 손 들어봐. 못 풀어왔어요. 못 풀어왔어요. 알겠어. 자, 우리 요 수업 들어올 때는 꼭 문제 풀고 질문할 거 골라서 들어와 주고요. 오늘 혹시 푼 거 다 맞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까?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할게. 오늘 내가 강의를 할 15질문 중에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선별을 좀 할 건데 15개 다 때리면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남아나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틀린 거 같이 볼 거고요. 한두 명 짜잘하게 틀린 거 개별적으로 피드백 시켜주는 방식으로 좀 분할을 할 거거든요. 그럼 오늘 메인으로 잡을 문제는 3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미나 옆에 같이 좀 앉을게. 가방 한 번만 치워주라. 저쪽 들어가서 듣자. 서희 수능 완성 갖고 왔죠? 예. 자, 3강에서는 이 1, 2, 3, 4, 5번 문제가 사실 다 너무 퀄리티가 좋거든. 답이 쉽게 나오더라도 지문의 내용 자체, 로직 자체가 꽤 볼만해서 오늘 3강은 일단 5문제 좀 다 봤으면 좋겠어. 어때? 괜찮죠? 자, 그러면 3강의 1번부터 한번 가볼 거고요. 쌤이 수능 완성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한 요 화면을 좀 안 띄우고 가보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따라올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 여러분들은 3강의 1번 문제에다가 요거를 좀 한번 적어봐. 자, 위에다가 T라는 단어를 붙여볼 거고, 자, 문제 위에 여백 있죠? 문제 번호 위 여백 있죠? 거기다가 T 다음에 L이라고 달아보자. 자, 우리 고3들 수특 수업할 때 기억나죠? T는 뭐겠습니까? 토픽이죠? 토픽은 배경 지식 쌓는 연습하는 거고요. 자, L은 뭐겠습니까? 로직이죠? 지문의 구조로 예측 가능성 높여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여백이 되게 많아, 이번에 수능 완성이. 선지 밑에 여백이 꽤 있죠? 거기다가 요렇게 한 번만 또 적어볼까요? 선지 구성이라고 말을 한번 달아볼게.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달아볼 거야. 자, 이제부터 요건 선생님이랑 수업 들을 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러면 한 지문 해설하고 나면 각각의 내용들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강의 1번부터 쌤이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이 글의 토픽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쌤, 얘의 토픽은 뭐냐면요. 디지털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으로 잡겠습니다. 디지털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 내가 계속 말하는데 배경 지식 쌓는다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들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옷 살 때 진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삽니까? 앱 하나 키면 끝납니까? 앱 하나 키면 끝나죠? 그러면 디지털화로 인해서 소비를 하는 장소와 방식도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쉬운 소재였고요. 지문의 로직으로 넘어가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의 로직은 두 가지로 나눌 건데 하나는 나열의 논지가 들어가 있었어. 같은 말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이거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대로 한번 적어볼게. 자, A는 is, 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요런 표현이 하나 나왔었거든? 야, 겨울방학 때 했던 건 막 기억이 나죠? 오늘 내가 좀 신나 보이지 않니, 얘들아? 늘 이러니, 혹시? 내가 왜 신이 나냐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얼마나 꾀죄죄했어. 그치? 얼굴이 막 여러분들 이 빛이었고요. 선생님은 같이 섞여 있으면 저게 선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구두 테스트 하느라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정시 수업만 해도 되니까 쌤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다. 얘들아, 이게 만약에 내신 지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을 텐데 지금은 수능이라 그건 안 읽을 거야. 이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야. 자,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봐. 내신 공부를 위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단계와 수능형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단계는 결이 아주 달라. 내신이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내신 버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은 빼고 읽어도 수능은 맞출 수가 있어. 다만 여러분들이 그 50%를 제대로 골라내지 못해서 써먹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럼 핵심 문장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긴 읽어, 읽지 마라는 기준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 볼게. 거기에서 팁을 좀 얻자고.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보면 직역하면 이거야. 쌤, 여기 manife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동사형이잖아. 동사로 뜻이 뭐냐? 분명하게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게 명사 형태일 때니까 해석해보면 야, A는 B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야. 다시 A는 B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 이게 어떤 식의 구조냐면 A 자리에 들어갈 때는 예시를 써줄 거예요. 구체적 사례.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B입니다. 그럼 100% 뭐겠어, B가? 주제. 그렇지. B는 주제가 들어갈 거다. 이미 사실 단서를 잡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쌤이랑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가 볼 건데, 자, 여기서 하나만 집중. 쌤, 수능 완성책이요. 독해 난이도는 어려운 게 2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요. 요즘에 1, 2등급 올라갔는데 점수 기복이 좀 있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이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풀면서 느꼈겠지만 수능 완성은 문장 구조가 조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동사지를 못 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 근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해석이 털리고 뭉개버리는 곳이 생긴다면 이건 무조건 점수가 나락가겠다라는 신호야.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는 쌤이 직독직해를 계속하면서 갈 테니까 혹시 못 알아듣겠으면 꼭 손을 들거나 표현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형광펜 하나만 꺼내볼까? 우리 무슨 색 쓰기로 했지? 분홍색 형광펜 달려야죠, 이제? 어이? 준비 하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형광펜 딱 스탠바이 한 상태로 지문에서 눈 떼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볼게. 가자. 자, 첫 문장부터. 자, 소셜미디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블라블라, 리플레이스. 눈이 꽂히나 봐볼래? 어디 있어, 리플레이스? 두 번째 줄로 넘어갔지. 자, 요거 잘 봐요. 소셜미디어, 모바일 인터넷 읽고 나서 쌤이 어디로 넘어갔어? 리플레이스 넘어갔어. 그 이유가 뭐가 되겠어? 주어가 뭐 되고 있으니까? 나열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정보일 테니 어찌됐든 인터넷만 잡고 동사 먼저 찾으러 간 거야. 요런 거야. 자, 그럼 어찌됐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replace, 대체하고 있고 merge, 병합되고 있습니다. previous, 기존의 consumption, 소비의 분야와요. 그럼 첫 문장에 꼭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인터넷, 소비, 합쳐지고 있다.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또 갈게. Consumer activity such as blah blah are. 또 찾아줘. 계속 이렇게 눈으로 따라와봐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괜찮아? 더 갈게. 자, consumer activities such as are increasingly handled. 다뤄지고 있습니다.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blah blah. 끝.
그럼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같은 말에 다른 말에? 같은 말 하고 있어. 소비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인터넷과 합쳐지고 있어. 되면 끄덕 계속.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어딨나 찾으러 내려가 봤더니 연결사 형광펜 들어갈 준비해야 되겠다.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Furthermore. 말하지 않아도 돼. 입만 뻥긋뻥긋 들어와. 들어와. 하영아, 저기 뒤에 캠코더 옆자리 있지? 거기 앉아. 캠코더만 좀 조심해줘. 자, 그럼 다시. 쌤, furthermore 나왔으니까 앞뒤에 같은 말 할 거예요? 다른 말 할 거예요? 같은 말. 그리고 다음에 나올 형광펜 어디 칠지 찾아봐. 어디? also. also. 네, 몇 번째 줄이야? 일부러 얘기 안 한다. 어디냐? furthermore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오면 바로 also 보일 거야. 따라왔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 네. 그럼 쌤, furthermore도 같은 말, also도 같은 말. 그럼 계속해서 소비는 뭐 하고 있다? 디지털에서 일어나고 있다. 끝. 그럼 마지막 형광펜 칠 단서가 마지막 문장 내려와서 이거예요. 종합해주는 표현 뭐 나오죠? taken together일까? 형광펜.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내신 버전이었다라고 하면 쌤이 taken together에 되게 주목을 했을 거야. 자,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라는 거니까 앞에 1번, 앞에 2번, 앞에 3번 이거 다 모아서 taken together야. 그럼 taken together가 받아주는 세 가지가 뭐야? 이런 게 우리가 구두 테스트로 했던 거죠. 근데 수능 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혀 안 필요한 거야. 그럼 쌤이 지금 그냥 건너뛴 부분들은 자네들이 직독직해로 쭉 자세하게 읽었으면 안 됐을 부분이란 얘기야. 이걸 좀 주안점을 두고 taken together 문장만 읽어볼게. 3강의 1번이다, 하영아. 이걸 종합해보면 these example, 이런 예시들은요. manifestation of입니다. 형광펜 나왔네요. manifestation of입니다. 그럼 앞에가 예시니까 of 이하가 뭐가 되겠어요? 주제. 그럼 여기 똑같은 말 나올 거라 예측이 됩니다. 뭐 하게 된다? 소비가 디지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맞나 확인해 볼까요? Contemporary ongoing digitalization of consumption. 소비의 지속적인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resulting, 어떤 결과를 이어져? 새로운 소비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쌤,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된 논지를 말합니까? 전환이 일어납니까? 일관된 논지. 그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됩니까? 자, 그럼 중요한 선지 내려갑니다. 1번 읽어볼게요. 알고리즘의 넓은 사용, 디지털과 온라인의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1번에 딱 한 단어에만 X를 칠 거예요. 어떤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광고, 맞아. 광고, 맞아. 그럼 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드버타이징을 잘 보지 않으면 앞에 말은 좀 어때 보여? 괜찮아 보이죠? 자, 이걸 써요. 어떤 의도로 출제자가 선지 구성을 한 거냐면 1번을 뭐라고 부를 거냐? 관점 오류라고 부를 거야. 쌤, 이 관점 오류라는 말이 뭡니까? 옆에다 조금만 더 부연을 할게. 오늘 일부러 내가 이걸 좀 많이 잡을 거거든. 자, 관점 오류라고 하는 건 일단 이 글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소비자의 입장이야? 소비자 입장인 거 아니야? 그치? 쌤, 얘는 지금 광고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광고는 판매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매자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사는 누구의 입장과 누구의 문화예요. 소비자의 입장과 문화를 말하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관점이 잘못됐죠. 비슷해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봐봐. 그냥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어드버타이징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수험생의 속어라면 이번 시즌에 내가 집중해서 잡을 건 공식화해보자 이거야. 마치 내가 출제위원이 된 것처럼. 2번도 내려가봐. How, 어떻게 디지털의 삶이 바꿔냈는가.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을. 괜찮니? 자, 그럼 여기다 체크해봐. 디지털 라이프에다 밑줄 쳐봐. 이게 원인일 거예요. 아우, 이뻐 죽겠어. 이게 원인이야? 이뻐. 그 얘가 바꿨어.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을. 그래서 뒤에 kind에다 밑줄. 이게 결과야. 아, 디지털에서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사는 물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는 물건의 품목이 바뀐 거야? 사는 방식이 바뀐 거야? 방식이지. 이걸 내가 뭐라고 2번에 말할 거냐면 원인은 괜찮은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결과가 잘못됐어. 괄호 열고, 야, 물건을 뭘 살 거냐라는 품목의 변화를 기인한 게 아니라 소비의 방식을 바꾼 게 맞잖아. 3번도 가볼까? 3번. The impact, 효과, 디지털화에 온 어디에 미칠 현대의 소비 행동에 미친 영향. 3번 정답이고요. 4번 내려갑니다. Why we buy virtual good. 우리가 왜 가상제품을 사는가? 비트코인 얘기야 이거? 아니죠. 그럼 4번은 쌤 봐봐요. 전혀 언급된 적 없는 말이잖아. virtual good은. 그래서 이거는 탈범주라고 표현을 할 거야. 본문의 범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앞으로는 짧게 탈이라고만 적어볼게. 괜찮지 수업 방식? 5번 내려가 봐요. The effect of digitalization of the market on the decline of offline. 야, 오프라인 얘기 있었어? 없었지? 그럼 오프라인 X 치시고 얘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탈범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 쌤, 이렇게 봤을 때 3번이 정답이었다면 출제위원들은 어느 쪽으로 오답을 분산하려고 의도한 문제인 것 같아요? 1, 2번. 4, 5번 찍었으면 지금 이 수업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구나가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의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업을 듣고 아무리 영어를 마지막까지 한다고 해도 점수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포맷을 계속 만들 생각이야. 선생님의 취지가 이해되십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다 이 포맷만 먼저 좀 만들어줘요.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노가 다 띄는 거야. 2번, 3번, 4번, 5번. 특히 정시반 커리 계속 탔던 친구들 쌤 잠깐 봐봐. 내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번엔 다 적을 예정이야. 자네들은 훨씬 더 빨리 체화가 돼야 돼. 알겠지? 계속했던 거야. 자, 정리가 연관이 됐으면요, 우리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2번 지문에는 별표를 하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별표를 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거나 아주 빈출이거나 이번 시대에 맞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얘는 정치와 지배에 대한 글이라서 요즘에 전쟁 같은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시기에 적절한 이슈들은 늘 수능 지문에 사용돼서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 토픽을 불러볼게. 배경 지식 쌓고 가자. 말 어렵다. 잘 들어. 준비됐어? 지배에 저항하는 핵심 요소인 탈중앙화 정치. 다시 한 번 더. 지배에 저항하는 핵심 요소인 탈중앙화 정치. 자, 선생님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영어 단어가 decentralized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때 탈중앙화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 니네들이 주제에 썼잖아. 한국말에다 밑줄 쳐봐. 자, 그럼 나 봐봐 얘들아.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말이냐 북한을 말하는 말이냐? 북한 쪽일 것 같지? 그럼 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야?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집중되어 있다. 그게 중앙화라고 해. 그래서 centralized라는 표현이 빈칸 추론에 나왔을 때는요, 집중되고 집약되어 있고 하나로 수렴됐을 때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럼 반대로 decentralized가 된다면
분산을 의미하는 단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탈중앙화라는 말은 사실 조금 어렵잖아. 그러니 앞으로 모든 decentralized는 분산이라고 생각해야 돼. 써놓을까? 탈중앙화 위에다가 얘는 무슨 뉘앙스다? 분산. 자, 그럼 결국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저항력이 있으려면 집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 지식 쌓고요. 로직은 아주 좋습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끝입니다. 로직.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포인트야. 쌤, 제가요, 요즘에 수학이 조금 점수가 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답노트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다 적고 거기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검토하는 게 기본인 학문이잖아. 근데 그때 보면 여기서 이거 썼어야 되는데 못 썼다 라던가 여기서 내가 연산을 잘못했다 라고 포인트를 캐치를 해내. 맞지? 수학 공부할 때. 근데 내가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영어의 풀이법도 수능은 똑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 지문 안에서 야, 여기에서 네가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아주 핵심적인 단서 구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뒷부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셔츠 입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와장창 무너지잖아. 그래서 오늘 수업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 부분에서 이거 느꼈어야 돼. 못 느꼈으면 이거 약한 거야 라고 말을 계속해 줄 거야. 그게 로직이야. 그럼 이 지문 안에서 야, 이것만으론 안 돼 라는 뉘앙스가 있었고 그 문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뭐지 라고 태세가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걸 놓치고 슥 읽진 않았나? 스스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의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또 뭘 준비해야 되죠? 형광펜 가야죠? 준비. 자, 또 스탠바이하고 첫 문장부터 읽어갑시다. 첫 문장 가요. 자, when a superior army, 우월한 군대가 fail to, 못했네, dominate, 지배하는 걸 a weaker, 더 약한 애들을 말이야. 우월한 애들인데 약한 애들을 지배하지 못했을 때 the cause, 원인은 invariably, 당연하게 included the unfamiliar terrain, 익숙하지 못한 terrain, 영토 때문일 수도 있고 단어 모르면 받아 적어야 돼. 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적들이 decentralization, 뭐 돼서 그럴 거야? 분산. 뭐 돼서 그럴 거야? 분산. 되어 있어서 그럴 거야. 됐어요? 특이한 거 없어 보입니다. 다음 문장. But, 하지만 that is not the primary characteristic. 이거는 주된 특징은 아닙니다. 나 봐. 이거 보자마자 위에 얘기하고 끝나겠다는 거야? 다른 게 있다는 거야. 다른 게 있다는 거야. 그럼 형광펜 들어갈 부분은 but, primary, characteristic까지 밑줄 쫙이야. 그리고 형광펜 그대로 써주세요. 플러스 알파가 여기서 캐치가 돼야 돼. 괜찮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독해는 첫 문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되고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뭐지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는 위에 언급한 거와 다른 무언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뭘 얘기했는지는 조금 남겨놓고 읽어야 캐치가 빠르거든요. 그럼 첫 문장을 다시 보면 익숙하지 못한 지형, 이게 첫 번째 요소였고 적군의 분산, 이게 두 번째 요소였어요. 그럼 이것 외의 플러스 알파가 뭐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히에 넘어갈게. The U.S. policy of resettlement and reservation land. 쌤, reservation이란 단어는 예약이라는 단어가 1번 뜻이고 보유, 비축, 그리고 보호라는 뜻들이 있죠. 보유, 비축, 보호. 그러니 자네들이 앞으로 reserve라는 원형을 가지고 사용된 말이 나왔을 땐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뭔가 보호하고 있는 땅에 US가 재정착을 하려고 policy를 하나 세웠나 봐. 근데 이게 can be analyzed, 분석될 수 있대. 별다른 근거가 없었거든. 그래서 난 다음 문장 바로 내려갈게. History, 역사는 never, simplify,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광펜 들어갈게요. never. 자, 왜 그런가 계속 생각해. 쌤, never이라는 부정어구가 나왔는데 다음 문장 보니까 뭐가 나오거든요. but. 그럼 두 가지 합치면 무슨 구조가 완성되죠? not A, but B가 완성돼요. 그럼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야 돼요.
아이 서희 잘 듣네요. 그럼 읽어볼게. 야, 역사라고 하는 건 singular cause, 단일한 원인으로 간단하게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But 하지만 some trend, 일부 트렌드는요 are more evident,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럼 나 보세요 또. 하나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트렌드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 찾자라고 결을 바꾸고 다음 문장 그대로 가. The more, 야 이거 무슨 구문이냐? 더비더비 나왔지. 그럼 무조건 인과관계고 인과관계면 핵심 문장이야. 여기서 알파 찾으라는 의도일 거야. 그치? The more sedentary, 더 많이 sedentary, 정착해 있는 부족이야. 얘네들은 who relied on agriculture,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더 centralized, 뭐 되어 있어? 집중되어 있어.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around fertile location were more quickly conquered, 훨씬 빨리 정복되더래. 그럼 싸웠을 때 져버린다는 얘기잖아. then 누구보다? nomadic plain tribe보다. 됐어요? 여러분들 nomadic 하면 어떤 민족이죠? 유목민족을 뜻하죠. 유목민족은 뭐 하면서 사는 애고? 이동하면서.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나 봐. 정착해서 사는 애들보다 이동해서 사는 애들이 훨씬 저항을 잘하는 거구나. 그럼 이 이동하는 애들은 뒤에 더 who were, 어떤 애들이냐면 widely dispersed, 뭐 되어 있는 애들이라 그래? 분산. 빗금 들어갈게. dispersed라는 단어에다가 빗금을 한번 쳐봐. 자, 선생님 그럼 결국 우리가 맨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지형이 낯설거나 적군이 분산되어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아예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다음 문장 또 갈게. 이 질문 되게 좋아. What distinguished? 쌤 what으로 시작하면서 형광펜 한 번 더, 맨 끝에 문장 부호 뭐가 붙었어요? 물음표가 붙었거든요. 그럼 이거 의문문 아닙니까? 그럼 쌤 얘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얘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니까 빗금. political decentralization. 정치적인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 그럼 첫 번째 빗금 쳤던 게 뭐야? dispersed. 두 번째 빗금 친 게 뭐야? political de blah blah. 그럼 마지막 부분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내려왔어. 이해되나요? 자, 그럼 선지 빠르게 합니다. 1번. 분산되어 있는 정치 구조. 이것이 domination, 지배에 저항하는 핵심이다. 괜찮나요? 1번 정답. 2번 내려가. 희원아 봐. mutual respect야. 이거 무슨 존중이야? 상호 존중. 말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난 mutual에 X 치고 이거 뭐로 처리할까? 가돼. 8. 뭐야, 전혀 언급된 적 없네? 이거 헷갈렸으면 안 되겠다. 3번에 여기 밑줄 쳐봐. 블라블라블라 나오면서 맨 끝에 single, clear, cause에다 밑줄이야. 얘들아, 나는 이거 보니까 이거 딱 떠오르던데 다시 지문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무슨 단어 비슷하게 똑같이 있었죠? singular cause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죠. 밑줄로 화살표 연결을 좀 한번 해볼래? 와, 선생님 선지에도 똑같은 말, 본문에도 완전 똑같은 말. 와, 이런 거 맥락 없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걸려 넘어지지만 나는 이걸로 뺄래요. 동어 반복이지. 같은 말 똑같이 넣어놓으면 무조건 속어 근거. 앞으로는 짧게 동이라고만 쓸게. 4번도 마찬가지다. 얘가 4번에서도 settled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단어가 똑같이 뭐가 들어가? settled가 들어가. 화살표 연결이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때도 우리는 그냥 쉽게 뭐겠지? 동어 반복이겠지. 넘어가면 되지. 자, 그리고 5번을 분석할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맞춰봐요. 5번의 선지 구성 논리는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1번 지문에서 봤던 게 관점 오류가 하나 있었고 결과 오류가 있었고 탈범주가 있었습니다. 얘는 뭘까요? 결과 오류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쌤이 5번이 왜 결과 오류냐면 잘한다. 밑줄 쳐볼게. 자, 5번의 political decentralization 이 원인이 될 거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나라라면 지배하려는 세력에 저항을 잘한다. 이게 결과여야 되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뭘 높인대? 밑줄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밑줄 이걸 결과로 썼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5번은 무슨 오류? 결과 오류야. 알겠지? 얘들아 나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약속을 했어. 우리 지난 수요일 목요일 OT 때 말했잖아. 나한테 3년 가까이 수업 들은 친구들 진짜 많은데 완전 처음 본다라는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알려줄게.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최대한 정제를 해서 들어오는데 이 선지 구성 논리는 모르겠어. 내가 아직 짬밥이 좀 덜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직 내가 교재만큼 만들 수 있는 정리는 조금 어렵더라. 다만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이렇게 잡아주는 건 충분히 자신 있어. 그래서 가능한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맞은 문제도 선지 분석은 다 해주고 끝내려고 해. 그러니 본인이 맞았다고 자만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갑시다. 자, 3번 갑니다. 3번. 얘는 한번 빠르게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맞췄던 것 같아서요. 자, 3번의 토픽 부르겠습니다. 자, 얘는 조직과의 과도한 동일시의 부정적 측면. 한 번 더. 조직과의 과도한 동일시의 부정적 측면. 지영아. 조직과의 과도한 동일시의 부정적 측면.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자, 로직은 이렇게만 잡겠습니다. 일관된 논지라고 잡을게요. 큰 특징은 없던 글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처음 보는 애들이다 생각하고 가르치기로 했으니까 2분은 먼저 잡을게. 자, 선생님 2분이라는 연결사 나오면 무조건 역접이게 순접이게 순접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강조할 때 쓰는 거다 얘들아. 많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쵸?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쌤 첫 문장부터 읽어볼 텐데 형광펜만 들고 쫓아오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달립니다. 가자. 자, one of the reasons it is so hard to change career. 아, 나의 경력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 되면 끄덕? 그 문제는 다음 줄 is that 이거다. We can so fully internalize. 우리가 너무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Our institutional identity. 우리의 조직적 정체성을. 됐니?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내면화라는 단어 수특의 빈출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럼 내면화라는 건 뭐죠? 이걸 나인 것처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내면화라는 단어는 통합됐다 라고도 쓰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의 정체성이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됐죠? 내가 열나 열심히 일해서 삼성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나야 삼성맨인 거야. 삼성맨인 거야. 자, 이걸로 한번 포인트 잡아보자. 다음 문장 뭐 나오죠? even. 형광펜 들어갈까요? 그럼 앞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 다음 문장이 시작되는 곳을 눈으로 보세요. 어디 나와요? 뭐로 시작해? like then. 누구처럼? then처럼. 그럼 얘도 뭐가 돼? 예시가 되는 거 아니야? 형광펜 쳐놔야지. 그럼 뭐야? 처음에 얘기했던 그룹의 정체성을 너무 내면화해서 부정적입니다 라는 논지가 even과 like then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 내려가 봐. since가 나왔어. 자, 오늘 내가 요거 좀 많이 얘기할 건데 since의 형광펜을 쳐놔 보시고 잠깐만 좀 적겠습니다. 아가들 봐봐. 자, since도 마찬가지고 because도 마찬가지야. as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가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야.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since, because, as 한번 말해볼까? 처음부터 뭐? since, because, as 한 번 더 since, because, as 쭝얼쭝얼해. 그러면 뒤에 A, B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뻔해지죠? A 자리가 뭐가 됩니까? 원인. 야, A 때문에 뭐 하게 돼? B 하게 돼. 근데 얘들아, 요즘에는 내가 슬쩍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많이 나오냐면 A에서 갑자기 헛소리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 지문을 잘라서 발췌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찌됐든 우리한테 중요한 답이 되는 건 뭐가 되니까? 결과가 되니까 A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도
B자리에서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면 놓치지 말고 주제라고 캐치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 A가 무슨 소린지 모르더라도 B를 주제의 단서로 흔들리지 않게 좀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 생각에 오늘 이 since 문장, 지금 since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분석하고 푼 친구들 한 30% 될까 말까 싶다. 그래서 쌤이 잠깐 입 닫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문장 구조 분석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대로 내가 한번 풀어볼게. 지문에서 눈 떼지 마봐. 쌤, since 뒤에 A가 어디서 끝났던 거냐면요. 됐어? clusters, 여기까지가 A였어. 그리고 클러스터 이하, what may often 이하가 B였던 구문이고요. 그럼 직독직해 한번 가볼게. basic assumption, 기본적인 가정이 tend to exist,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in 어디에? interlocking, 뭔가 서로 갇혀져 있는 클러스터, 덩어리 안에. 나 직역 제대로 했거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몰라. 이런 느낌이야. 근데 굳이 맥락에 비춰서 보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무언가 모여있는 덩어리를 뜻하니까 내 생각엔 조직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그럼 뭔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locking, 너무 단단하게 경계 안에 갇혀있는 클러스터, 조직 안에서 뭔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대. 이 정도 해석했으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그냥 가라고. 대신 컴마디는 완벽하게 봐야 돼. 그럼 컴마디를 봤을 때 What may often appear to be a work-life balance problem or an inability to free ourselves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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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동사 뭐 나왔어? is. 그럼 이 is라는 본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길게 들어간 형태였어요.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자, 그럼 그대로 주어를 해석해볼게. 일과 삶의 균형의 문제라고 보이는 것 or 혹은 우리 스스로를 보람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일의 관계에서 해방시킬 수가 free, 자유롭게 할 수가 inability, 못하는 문제들처럼 보여지는 것. 해석돼요?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은 is in fact, 사실은 our inability to, 우리가 이걸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석해. 뭘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헌신을 조직에 대한 from 뭐로부터 조직 자체가 되는 것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조직에 매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과 조직 자체가 되는 걸 구분하지 못해요. 조직은 조직이고 나는 난 건데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럼 나 봐요. 빗금을 칠 겁니다. 위에 거랑 같은 뉘앙스를요. 지금 나는 너무 내면화를 뭐하고 있다 그랬지? 많이. 그래서 그 단어가 몇 번째 줄에 있었지? 두 번째 줄. fully internalize가 빗금일 거야. 너무 내면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ven에서도 비슷한 말 할 거고 like than에서도 비슷한 말 할 거라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쭉 내려봅시다. inability to separate. 이 정도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지? 문제 풀 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자, 그럼 1번 선지 내려갈게. 너무 쉽게 나왔지? Negative impact of 빗금. 어디요? 어디요? Over identification. 잡아야지? 정답 1번. 자, 2번부터 가볼게. How to enhance.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직원들의 참여와 충성도를. 뭐가 틀렸냐?
인핸스 들어가면 안 되지. 오히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잖아. 맞니? 그럼 뭐야 쌤? 얘는 전혀 언급한 적도 없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쉬운 선지인데요? 8. 3번 내려갈게. benefit. 뭐가 틀렸지? benefit. 이거 좋은 말 아니었잖아. 나 봐. 나쁜 말 얘기하는 건데 좋은 말을 썼어요? 그럼 이거는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류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돼. 분명히 나쁜 말인데 플러스 들어가는 순간 에이 제껴. 4번도 유사하게 그래서 오답이야. satisfaction improve라고 했거든. 만족을 높여.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그래서 improve x, satisfaction x. 그럼 얘도 뿔마 오류라고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맞나요? 내려가서 5번까지 봅시다. 쌤 5번에 외부적인 성공의 표식의 역할입니다. in, 뭐 하는데? 직업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professional identity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 쌤 이거 직업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있는 말로는 조직에서의 정체성과 좀 비슷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 적는 거야. 소재는 동일한 거야. 그럼 얘들아 소재라고 하는 건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 주제라는 건 소재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이게 주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앞에 나오는 건 external marker of success가 X가 되는 거지. 그게 성공의 표식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디테일하게 뭐라고 잡을 거냐면 5번은 소재는 동일하게 썼지만 거기에 주제를 오류로 넣어놓은 선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 5번 같은 걸 고르는 친구들이 사실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많이 나온 키워드만 보면서 푸는 애들이 이런 거에 많이 털리는 가능성이 있어. 됐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번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할 때 좀 가닥이 옵니까? 이 방법을 계속해서 여름학기 때 동안 할 거야. 그래서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까먹은 것도 있을 거야. 모르는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워낙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잡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야. 체화. 뭐 되는 거? 체화되는 거. 체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무 데서나 보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체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게 이번 시즌의 핵심이다. 아시겠지요? 대답 한번 합시다.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자, 10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멘탈이 털려 보여요? 쉬었다 갈게요. 40분까지 쉬자. 자, 나 봐봐 다시. 나 봐봐. 내가 너무 신이 나 지금. 왜냐면 다음 주에 우리 뭐 할 건지 알아? 함축음이 빈칸추로만 15문제 볼 거야. 누가 의했어? 그래서 이대로 하고 달려갈 거라 좀 힘들 거예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득이 되는 수업일 거다라는 말을 합치며 자, 다시 달립니다.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이요. 별표 가셔야 돼요. 자, 내가 별표 치는 거 아까 기준 잡았어. 되게 생소한 소재거나 아주 빈출이거나 시대 상황에 맞거나 얘는 다입니다. 다.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자주 나오기도 했고 시대 상황에도 맞아. 그래서 토픽은 이거예요. 적어보세요. 토픽. AI 인간 중심 조율을 AI 인간 중심 조율을 약화시키는 상황. 아주 빈출인데 인간 중심 조율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뭔 말인지 좀 와닿지 않냐? AI를 쓸 때 누구 위주여야 된다? 인간 위주여야 한다. 그럼 아까 봐봐. 쌤은 원래 GPT 유료 버전을 안 썼던 사람이야. 난 되게 회의적이었어. GPT의 성능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1세대 막 이렇게 데모 버전 나오고 이랬을 때 쓰다가 아이 그럼 그렇지 이랬는데 요즘에 좀 어때졌나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그랬더니 너무 똑똑해진 거. 결국 3만 원짜리 끊었거든요. 자, 그러면 GPT는 자가학습을 겁나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그냥 놔두면 언젠간 인간보다 더 우월해질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인간한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결과값을 인간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통제를 하죠. 그래서 그 GPT를 만드는 그 메가 기업들 중, 그러니까 큰 기업들 중에서도 결과값에 제한을 두는 프롬프터를 만들잖아. 윤리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 저작권을 위배하거나 답할 수 없어요 라고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인간 중심 조율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 그럼 AI를 인간에게 위배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뉘앙스, 통제하자 이 말이야. AI를 통제하자. 근데 그 AI를 통제하자라는 상황을 약화시키고 있대. 그래서 약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 조금 더 적어주세요. 약화에다 동그라미 위에다 적어볼게. 자, 이때 약화라는 건 뭐냐면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상반된 주장의 대립. 그래서 AI를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농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유용성이 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연석이 얼른 들어와요. 자, 로직 보겠습니다. 이 글의 로직은 전환되는 논지라고 잡으세요. 연석이가 피곤했구나. 당 충전. 자, 그러면 형광펜 먼저 꺼내지 마시고요. 얘는 조금 길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 번만 읽어갑시다. 따박따박 따라오십시오. 자, to make, 만들 거예요. AI 시스템을 more, 훨씬 더 human value, 인간적 가치와 aligned, 일정하게 맞도록, 정렬되도록. 즉, 인간 중심으로 조율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고 including more respect, privacy를 더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때 정부는 seeking, 추구합니다. regulate, 규제하는 것을요. 됐지? 그럼 첫 문장에서 잡혀야 될 키워드에 빗금 칠 거야. 뭐야? 규제, regulate지, 빗금. 자, 근데 그 규제라는 게 AI의 인풋, 들어가는 정보들, 그리고 AI의 처리 과정을 규제할 거랍니다. 됐죠? 다음 문장. At the input level. 우리가 인풋 수준에서는 이런 규제를 할 거예요. 뻔한 말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at the process level. 처리하는 수준에서는 이런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앞에 문장을 분설해주는 부연 설명에 불과한 문장이었거든. 그래서 난 이것만 보고 넘어갔다. 그런데 형광펜 칠 게 보여. 뭐가 나왔어? 벗이 나왔어. 뒤집어. 그리고 나는 또 입을 닫고 있을 거야. 벗에다가만 형광펜 치고 닫아.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수능 완성 교재를 공부할 때는 내가 포인트를 계속 설명해. 왜냐면 정답률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정답률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정답률이 좋은 친구들은 내가 알려줬던 소재, 로직, 선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답률이 계속 털리면 거기에 구문까지가 플러스 되어야 돼. 오히려 나는 이걸 빨리 끝내겠지만 본인이 직독직해가 계속 털리는 친구들은요. 얘를 방학 동안에 해석 연습용으로 써도 정말 좋아요. 문장의 퀄리티가. 그래서 연필로 바꾸세요. 지금 읽었던 번문장 있죠? 되게 길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봐봐. 되게 길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버전 한 번만 하자. 구문 분석만 한번 해봐. 이게 막 복잡하다기보단 에이, 이런 게 있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구문이거든요. 한번 분석해 볼게. 들어간다. 자, 하지만 given 앞에서 괄호가 열려야 돼. 그리고 다음 문장에 can be까지가 괄호가 닫혀.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given은 전치사처럼 취급을 해. 그럼 앞에서 괄호 열 거고 뒤에 붙는 명사절까지를 괄호로 닫을 거야. given의 뜻은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번역할 거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고려해보자 이거야.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말이지. 그럼 AI의 결과값이 너무 유용하거든. 이걸 고려하면 다음 문장 any desire 주어가 되겠죠. for부터 process가 전명구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 쌤이 여기서 통제에 대한 열망이란 처음에 빗금쳤던 regulate와 같은 말이죠. 뭔가를 규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열망은 can quickly lose. 빠르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따라하지만 끄덕. 뭐를요? Any sense of priority. priority. 우선순위나 or urgency. 긴급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For all. 모두에게 대해서요. 자, 여기까지만 내가 번역했어. 그럼 봐. 규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게 AI의 결과가 너무 유용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 긴급하지 않게 느껴지고 우선으로 할 수 없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뭐와 뭐가 대립이 일어났고 통제의 필요성과 결과의 유용성이 대립을 했고 뭐가 더 우세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 결과 유용성이 조금 더 힘이 센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괜찮니? 그래서 그 문장 옆에다 이거 한번 써놓을까? 통제라는 것과 그것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대립을 하는데 얘가 lose 하는 거니까 얘가 조금 더 우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야. 긴급성을 잃어버립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말은 얘한테 발렸다라는 뉘앙스로 간단하게 해석이 돼야 되고 뒤에 나오는 but 부분을 제대로 못 붙였을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때 but의 키워드는 전치사로 쓰였어. but이 전치사의 쓰임을 가졌을 때는 무슨 단어랑 똑같냐? except, 뭐뭐는 제외하고 라는 단어와 똑같잖아. 그래서 but 앞에서 괄호를 열어서 뒤에 jealous라는 건 열성적인, 열광적인 이란 단어고요. 문장 끝까지 괄호를 닫으셔서 o를 꾸며주는 형태였어. 그럼 이제 for 이하를 내가 제대로 분석해 볼게. 해석되나 봐. 가장 사생활을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AI가 너무 유용하다 보니까 굳이 통제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 얘가 더 우월한 것 같아. 괜찮습니까? 뒤에 더 갈게요. The attraction. 여기 형광펜이야. 자, 이제 내가 왜 형광펜을 쳤는지 맞춰야 돼. attraction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but 윗부분은 뭐였어? 마이너스. regulate 하자. 근데 but에서 논지가 뭐 되고? 전환. 다시 논지가 뭐 되고? 전환. 그래서 다시 attraction 뭐로 바뀌었어? 플러스. 캐치했네. 자, 이제 뒷부분은 뭐가 우월해? 뭐가 우월해? 유용성이 훨씬 우월해. 이렇게 가볼 거야. 그래서 그대로 다음 문장으로 내려오십시오. 자, 다음 문장 내려왔을 때 아니다 미안 이 문장 일자 구조 분석 안 됐겠다. 가볼게. 자, AI 결과물의 그 매력 말이야. 그 매력은 that부터 다음 문장에 나오는 reliable까지 다 괄호로 묶이는 거지. 굉장히 유용하고 블라블라해. 그리고 다음 줄 내려오면 often render라는 표현이 나와. 일단 render는 O형식 동사로 make랑 완전 똑같아. 다이 찾았어? render. 그러면 render가 동사가 되는 거라 attempt가 목적어가 되거든. 그리고 attempt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 괄호. 그럼 이 투부정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AI까지를 다 괄호로 묶어줘야 돼. 아, 쌤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시도를 무트, 이 무트라는 한 단어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 쌤 그래서 보니까 무트가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됐네요. 그럼 그대로 번역합니다. 이 AI 결과값의 매력도 때문에 우리가 AI를 컨트롤, 통제하고자 하는 attempt, 시도가 무트, 논란의 여지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무트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regulate가 무트로 바뀌는 걸 보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강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고 있구나. 마지막 문장도 갈게. Whether we can introduce human alignment into emergent, 드러나는, 발생하는, 창발하는 and involve,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에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도입하냐 마냐라는 게 is a much debated issue. 어떤 문제가 돼버렸고 논란이 많은 문제가 돼버렸고. 그럼 much debated에다가는 빗금을 치는 게 맞겠어? 동그라미가 맞겠어? 동그라미가 맞겠지. 무트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가 되잖아.
유빈이 돼? 네. this. 그리고 이건 형광펜 마지막 들어갈게. read to에다가 밑줄을 좀 쳐줘. 자, 선생님이 여기서 read to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어. 인과관계니까 똑같은 말 할 겁니다. 규제가 좀 힘을 잃어가고 있어. 이 말 하지 않겠냐고. 됐지요? 자, 그럼 천지 내려갑니다. 1번 보세요. positive aspect. 뭐가 틀렸어? positive x야. 자, 근데 요건 끝까지 좀 읽어볼게. AI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In enhancing work productivity.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럼 AI의 긍정적 측면은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 이거 하나 짚고 싶어. 이건 본문에 있던 말은 맞아. 그걸 내가 뭐라고 불러? 일부 진술이라고 불러. 하지만 이 글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통제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였기 때문에 일부 진술이라고 해서 이게 주제와 같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 (2번) 가볼게. Progress of Government Initiative. 혹시나 Initiative는 추진력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AI를 통제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Progress 뭐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Control X, Progress X여야 돼. 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제와 정확하게 반대 논지야. 오히려 규제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선지잖아. 3번 가볼게요. 미스컨셉션부터 사실 글러먹었지. 오해. 맞죠? 근데 뒤에 더 봅시다. AI의 위협에 대한 오해, AI가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를 위협한다는 오해거든요. 이땐 나는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밑줄을 쥐고 싶어. 첫 번째 문장에서도 뭐 나왔지? privacy 나왔지. 그리고 아까 읽었던 문장 중에 jealous, 그 벗이 전치사로 쓰였던 그 문장에서도 privacy advocate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3번 선지는 동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privacy 꽂혔을 수 있어요. 4번 갈게. bias, 편견. 여기서부터 사실 글러먹은 것 같긴 하지만 편견이 발생했다. 뭐로부터? 인간의 가치를 AI에 통합시키는데 이렇게 했거든. 통합시키자는 거야. 통합시키는 거 안 좋겠다야. 이 글은 안 좋겠다지. 그래서 뒤에 인티그레이션에다가 오히려 X를 치자. 그리고 얘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논지와 뭐다? 반대 논지다라는 걸 배워가자. 그리고 남는 답은 5번이었지. 그러면 5번 안에서 debated issue와 같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한 단어가 뭐가 되겠어? undermine이 되겠지? 약화시키다. 동그라미 똑같이 쳐놓자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쉬는 시간에 준이가 나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좀 해줘서 다른 친구들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짚을게. 이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만들어. 지금도 내가 3번과 4번을 읽을 때 내가 미스컨셉션도 아니지만 바이아스도 아니지만 이렇게 먼저 털었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근거로 소거를 했다면 얘는 탈범주로 분류가 되는 선지야. 근데 나는 다양한 걸 최대한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안 다뤘던 거 나오면 그걸 포인트로 잡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문 오답 노트 할 때 말이야. 그때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나오는 게 맞아. 예를 들면 동어 반복 플러스 탈범주. 반대 논지 플러스 동어 반복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합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게 하는 거 맞는 방법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달려갈 건데요. 5번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데 많이 틀리는 문제. 몇 번 찍어서? 4번 찍어서. 그래서 빠르게 한 번만 내가 잡고 갈 테니 내 말 들어. 자, 5번도 토픽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의 토픽은 지구 내부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이미 말 자체로 알겠죠? 지구 내부에도 뭐가 살고 있다? 생명체가 살고 있다. 지구 외부에만 사는 거 아니다. 지구 어디로 살고 있다? 내부에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로직은 나열입니다. 그래서 난 오히려 로직을 강조할 건데 쌤 나열되고 있어요. 그럼 나열되는 정보 모두 다 중요해요. 공통점만 찾으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 공통점이 명료하다면 무엇하는 구간도 생기겠네요. 스킵할 수 있는 구간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스킵하는 구간이 어디일지를 좀 선별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형광펜만 드세요. 문장도 어렵지 않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읽을 테니까 형광펜 준비하시고 갑니다. 자, 보자. 야, 어스본과 컬리지들은 had shown that 대절이야 발견했다. long held, 오랫동안 유지되던 가정과 반대로 지구의 내면은 not lifeless 하다. 형광펜 칠 거 어딜게요? not less. 형광펜 들어가야 돼? 그렇지. not less. 오케이. 자, 얘들아,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중부정. 그럼 결국 강한 긍정, 그럼 100% 주제문. 그럼 지구 내면은 life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미 키워드 지구 내부의 생명체 잡혀야 돼. 진짜 잘 따라오네. in fact 형광펜 다시 들어갈까? 역접이냐 순접이냐? 90% 이상 순접. 90% 이상이라고 말했어. In fact, the majority of planet microbe. 얘네들의 대다수는 may live deep underground. 지하에서 살아. 지구 내부 생명체 있어 없어? 있어. 두야 봐. 다음 문장. These. 형광펜 들어가야지. 지시사. 앞에 거 받아올 거 아니야? 야, 이런 intraterrestrial 이 단어거든요. 밑에 뭐라고 각주 달렸어? 지구 내부의라고 달려있죠. 그럼 이 지구 내부의 생명체는 tend to be quite different. 꽤나 뭐에? 다를 거야. from 뭐로부터? 그것들의 표면 위에 살고 있는 counterpart. 상응하는 것들과. 그럼 결국 표면 위의 생명체들과는 꽤나 뭐 할 거야? 다를 거야. 괜찮지? 그리고 다음 문장 주어가 뭐예요? 형광펜? they. 그 다음 문장 주어는 they. 그 다음 문장은 and they. 계속 형광펜이야. 그 다음 문장은 like로 시작돼서 쭉 뒤로 가다 보면 더 unique microbes라는 주어가 나오거든요. 형광펜. 얘는 누구겠어요? 지하에 살고 있는 애들이겠죠. 다음 문장의 주어 찾아보실래요? subsurface microbe. 형광펜 칠까 말까? 치겠지. 계속 같은 말인 거잖아. 쌤, sub라는 접두는 뭐예요? submarine은 어디로 다녀요? 바다 아래로 다니죠? 지하에, 아래에 무언가의 영향력 하에라는 단어야. 그러니 지구 아래 살고 있는 마이크로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열되면서 마지막 문장은 요것만 밑줄 치고 끝낼까? 어떤 단어 잡고 싶어? even이란 단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말이네. 자, 그럼 또 차이를 알려줄게. 이게 만약에 내신 지문이었어? 그럼 내가 이런 거 구두 테스트로 물어봤을 거야. 지문에 제시된 표면 아래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특징 5가지를 나열해봐.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근데 수능 공부할 땐 그 디테일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주제 문제니까. 그럼 끝.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지구 내부 생명체의 특징이겠구나만 잡으면 된다고. 자, 그럼 1번은 탈선지야. 탈. 그냥 저거만 놓을게. 얘는 한번 분석해봐. 2번은 동어 반복이야. 3번은 탈범주의 동어 반복이 합쳐져 있어. 그래서 3번의 쌤이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앞에 common miscon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흔한 오해. 그러니까 흔한 오해라는 건 우리의 통념을 얘기할 거라는 거야? 반박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통념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야. 흔한 오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 이 말 이해되니? 근데 이 글은 통념 설명한 적 한 번도 있어 없어? 없어. 첫 번째 문장에 우리의 통념과 반대되게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야. 그럼 얘는 통념이 아닌 어느 쪽으로 쏠린 글이야? 반박에 쏠린 글이야. 그러니 3번은 될 수가 없어. 이 말 이해될까? 자, 그럼 경합선지가 4번, 5번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 4번을 해석해보면 메타볼릭, 대사적, 패스웨이, 경로야. 신진대사 할 때 그 대사 말이야. 그럼 뭐의 대사적 경로? 미생물. 미생물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얘가 residing on 어디 사냐면 지구의 크러스트. 얘가 크러스트 하면 그 지각을 말해요. 지각, 땅덩어리. 땅덩어리에 on 어디 산대? 위에 살고 있대. 얘는 지구 땅덩어리 어디 사는 애들이야? 아래 사는 애들이잖아. 그럼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 on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틀렸어.
근데 내 생각에 이건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일치불일치 정도에 써먹을 수 있는 유형이라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5번 선지 정확하게 번역할게요. 지구 표면 아래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특징 완벽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환경적 과정에 미치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태도는 갖춰야 돼. 자, 여기서 표면 아래 살고 있는 미생물의 특징이라는 말은 괜찮은데 끝에 environmental process가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정보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나 봐봐. 나는 100% 꼼꼼하게 읽는 걸 지도하지 않아. 다만 어디를 읽고 어디를 빼야 되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근거대로 지금 안 읽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모르는 정보가 있잖아. 딱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봐. 불안하면. 그럼 얘들아 마지막 문장 한번 볼래? 그 2번 문장 말이야. 내가 빠르게 읽을게. 야, 마이크로브 애들은요. even have helped construct the continent. 대륙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륙 구성이란 뭐야?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나 보다. 5번 괜찮네. 끝. 이러면 되는 거야. 전혀 딴소리하고 있다면 의심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99% 이상은 풀려요. 괜찮았어? 잘했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3강이 워낙 중요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고요. 많이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얘들아, 그 이번 주에 세특 때문에 많이 바쁘니 혹시? 좀 많이 바빠? 야, 또 하품만 쩍쩍하다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 새끼가 뭐였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조금 오늘까지는 좀 일찍 끝내줄 테니까 자, 요것만 잠깐 봐봐. 4강 잠깐 봐봐. 한 15분 정도만 딱 집중을 좀 더 해줘. 15분. 민석이 싫어요? 아, 좋아요. 알겠어요. 자, 어딜 볼 거냐면 4강에 자네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가 5번 딱 하나였거든. 요거까지는 잠깐 좀 볼게. 이번 주는 세특 때문에 쌤이 조금 양보하지만 그리고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 않아서 좀 양보하지만 다음 시간은 조금 힘들어. 그래, 알아서 스케줄 조정 좀 해줘. 오케이? 자, 5번 지문 토픽 불러요. 한 9시 20분 이럴 것 같다. 자, 토픽. 의도 없는 습관의 유용성 없음. 다시 없음. 의도 없는 습관은 유용하지 않다. 이게 토픽이었는데 자, 배경 지식 쌓을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래도 강사 생활 되게 오래 한 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 이렇게 새 책이 나오잖아? 반드시 시간 재고 풀어봐야 마음이 좀 편해. 그래야지만 강의 준비가 돼. 그냥 안 풀고 준비만 하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서기가 조금 민망해져. 그럼 내가 여러분들 눈을 못 마주치기 시작하거든, 약간. 그럼 난 그런 습관이 있다. 자, 그럼 이 습관은 의도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여러분들 시선에서 강의를 더 잘 풀고 싶으니까 생긴 습관이잖아. 그치? 근데 다리를 겁나 떨어. 의도가 있어? 아, 살 빠지니까요. 의도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거 나한테 사는데 도움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의도에 기반한 습관이면 유용하지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졌어? 유용하지 않아. 꽤 신선한 소재 아닙니까? 그죠? 로직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글은 로직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로 잡겠습니다. 부분 부정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이걸 봤다. Not lifeless. 이건 무슨 부정이었지? 이중 부정이지. 이러면 life가 있다. 이런 강조라면 부분 부정은 표현 3가지만 적겠습니다. 옆에다가 not all. 모두 그런 건 아니다.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가 뭐지?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스펠링 털리는 것 같으면 팝하고 쓰세요. 다시. Not all, not always, not necessarily. 그럼 그런 경우 찾으라는 지문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 찾으라는 지문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 찾아라. 나오니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형광펜 드세요. 쏙쏙쏙 골라봐 볼게요. 보자. 들고 따라와. 문장 구조 복잡한 건 없었거든요. 여기서. 자, 갑니다. Obviously, 분명히 not all have it.
뭐 나왔어? not all. 형광펜 쳐야지. 쭉 가다 보니까 because not all. 또 뭐 나왔어? 형광펜 쳐야지. 그거 닫아봐. because not all. 하나 더 있죠, 첫 줄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연필로 바꾸세요. 지금 첫 문장 짧거든요. obviously부터 다음 문장 intent까지예요. 이 문장이 말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안녕. 왔어. 소연아. 이거 먼저 읽고 있고 쌤이 선배들 한 15분 정도만 더 잡으면 될 것 같거든? 공부 좀 하고 있어? 제가 직역하라고 안 했고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감 좀 살립시다. 고민을 했으면 난 이렇게 문장을 발췌해봤거든. 첫 문장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도로 얻어진 습관이 지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의도로 얻어진 습관이 지식을 구성한다. 혹시 이거랑 유사하게 한 것 같으면 손을 살짝 들어볼래? 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오, 좋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나 내가 잠깐만 풀게.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건 문제 푸는데 영향력은 없었어. 이 지문은. 근데 부분 부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2개나 사용됐을 때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인과가 깔끔하게 나와야 추론이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 읽어볼게. 첫 문장. 직역 먼저 할게요. 자, 모든 습관이 지식을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지식이 되는 습관도 있고 지식이 안 되는 습관도 있어요. because 왜 그러냐면 모든 습관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predictive 예견적이며 regulatory 조절적이며 or manipulative 무언가를 조작하고자 내 맘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에 붙은 형용사 어구를 다 빼면 intent 의도만 남잖아요. 어떤 습관이든 의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습관이 지식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지식이 되는 습관이라면 의도로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다양한 말이 추론이 가능해. 그래서 부분 부정의 해석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던지면서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다음 문제 형광펜 들어갑니다. In fact, 역접, 순접 90% 가까이 순접. 아까 말했던 거. 자, in fact, 사실 many habit, 많은 습관들은요. emerge from, 나타납니다. casual, 일상적인, 아무 쓸모없는 reinforcement of random, 무작위의 연상들의 강화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럼 무작위의 연상이라는 거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 형광펜 칠 거 although 잡으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 내려가 볼까요? There is no assurance. 자, 무언가 확신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이 문장만 먼저 잡아볼게. 대절이야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뭐라고? 습관이 의도치 않게 발전되었을 때 이게 유리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뭐해? 없어. 그럼 이 문장에서 또 뭔 말해?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유용하지가 뭐해? 않은 거야. 첫 문장의 논지 그대로 받아줘. 그럼 쌤, 얼도 밑줄 친 거 왜 빼먹어요? 이거 읽어봤자 뭔 말인지 몰랐었을 거야. 그럼 얼도 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문장을 봤을 때 또다시 같은 논지를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얼도 문장은 머릿속에 지워. 이게 판단법이야. 다음 문장 볼게. 연결사 뭐 나와? for example이 나왔어요. 형광펜 쳤어? 한 줄 내려오면 무슨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스포츠. 그럼 얘도 형광펜이겠지? 예시일 거 아니야. 그
그럼 같은 말 하겠네요. 쌤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로 갑시다. 부분 부정이 쏟아집니다. 뭐 나왔죠? Not necessarily. 밑에서 세 번째 줄 유리 찾았어? 오케이. 거기서 한 줄 내려오면 오른쪽 끝에 또 뭐 나와요? Not all. 그럼 결국 첫 문장의 논지가 어디까지 반복되는 거야? 끝까지 반복돼.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만 위험한 거를 말해볼게. 내가 지금 중간에 얼더운 문장 빼라 그랬지. 내가 여기서 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야. 처음과 끝이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논지의 이탈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글이라 이해 안 돼도 빼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소리라고 있어? 그럼 그 문장을 놓친 거야. 이 정도의 판단 우리가 알고 가자.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 한번 볼게요. 이게 선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Habitual action, 습관적 행위가 실패를 감소시킨대. 얘들 실패 감소시켰어, 이거? 아니지. 그래서 나는 failure X 치고 reduce X 칠 거고, 그럼 얘는 뭐로 구성 논리를 잡아볼까? 탈 한번 해볼까? 탈? 쓸데없는 말 하니까. 2번 읽어볼게. 모든 루틴적인 행동은, 그럼 루틴적 행동이란 habit, 습관과 같은 말인데, 모든 습관에게는 there is an underlying, 기저를 이루는 원인이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난 여기서 every를 제끼고 싶어. every를 제끼는 이유가 뭘까요? every는 100%잖아. 근데 이거 무슨 부정이었어? 부분 부정. 그런 경우 봐야 돼? 그렇지 않은 경우 봐야 돼. 아는 경우 봐야 돼. 그럼 2번의 선지 구성 논리는 반대가 되는 거야. 납득돼? 굿. 3번 가볼 텐데 여기서 3번 선지 못 골랐으면 비욘드 해석 못한 거야. 100%.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 비욘드란 단어는 조금 메모를 해놔요. 비욘드는 일단 뜻 자체는 뭐뭐를 넘어서서란 뜻이야.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비욘드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쌤이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비욘드 블라블라해. 야, 야식의 유혹을 넘어섰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장애물을 극복했고 한계를 초월해냈다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어떻게 정리할래? 한계를 초월하는 긍정적 느낌일 때가 있다고. 그럼 플러스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은 야, 얘는 통제를 넘어섰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럼 통제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무언가가 없는 부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써. 무언가가 없는 부재의 상태. 이땐 약간 마이너스적으로 쓰일 경우가 많아. 근데 얘가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 쌤 봐. 비욘드 뒤에 뭐가 붙을 거 아니야, 늘. 그럼 얘가 영향을 줘, 안 줘? 어느 경우든 안 준다는 거야. 이걸로 잡아도 상관없어. 조금 독해를 디테일하게 하는 친구면 뿔말을 좀 잡아보시고, 쌤 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싶으면 그냥 뒤에 거 없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살려서 3번 선지를 읽어보면 의도 없이 형성된 습관 나오잖아. 돼? 즉 a general lack of utility, 이용 가능성이 없다. 쉬워지죠. 답 몇 번? 3번이에요. 하나 더 갈게. 그래서 beyond랑 반대말로 자주 나오는 게 전치사로 사용되는 within,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beyond와 within은 서로 정반대를 이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가보자. 4번 한번 가볼게. Why? 도대체 왜? Purposeful action, 의도적 행위가 뭐가 틀렸어요? 의도, X. 그럼 4번은 반대라고 잡으면 되겠죠. 5번도 비슷한 단어를 X 칠 거예요. purposeful가. 뭐가 X가 치겠어? careful, pre-planning. X 치겠지? 반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잠깐만 펜 넣지 마봐. 쌤이 여기서 끝내긴 할 건데 봐야 되는 지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좀 해줄게요. 자, 지금 4강 핀 김에 어디 좀 봤으면 좋겠냐면 2번 선지는 좀 잡아놨으면 좋겠어. 2번 지문이요. 4강의 2번이요. 체크를 좀 해놓고 토픽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쌤 이거 왜 잡아요? 배경 지식 때문에 좀 읽어두란 얘기예요. 토픽은 언어적 소통 이전의 비언어적 소통.
언어적 소통 이전의 비언어적 소통. 우리가 언어로 대화를 하기 전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더했었다. 아주 빈출이거든요. 읽어놓고요. 내가 이렇게 골라놓은 거 있지. 얘는 너희들 스스로 로직, 선지 구성을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해봐. 다른 건 안 봐도 돼. 알겠지? 맞았으면 다른 건 보지 마. 여기까지 잡았고 3강은 쌤이 다 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강 잠시 넘어와 주세요. 오케이. 자, 1강에서 보셨으면 좋을 지문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이요. 1강에서는 1번, 2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토픽을 따로 적진 않을게. 이유는 한국말 선지라 그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얘들아, 내가 이렇게 화면을 안 띄우고 가보려고 하거든? 왜냐면 여기에 쓰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소모하는 시간이 좀 많아. 수능 완성은 빨리 보기로 약속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해볼 건데 혹시 쌤 저 뭐가 어디 있는지 너무 못 따라가겠어요 싶으면 나한테 오늘 끝나고 가면서 잠깐 언지를 좀 줘.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7시 반으로 참고해서 원하시면 요청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쌤이 여기서 끝낼 테니 생기부 정리 잘 하시고 그 평일에 안 왔던 친구들 손, 평일에 안 왔다. 이 친구들은 잠깐 남으셔야 돼요. 알겠죠? 남으시고 나머지는 질문 없으면 하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거 얘기 안 했지? 다음 시간에 풀어올 범위. 풀어올 범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아까 내가 약간 스포를 했어. 어디 할 거라 그랬지? 함의 추론,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자, 그럼 몇 강이야? 2강, 7강, 8강. 총 몇 문제? 15문제 꼭 풀어서 오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케이, 탈출해!